반갑습니다. 계속 비대면으로 하다가 이렇게 얼굴 보고 하니까 좋네요. 네. 유튜브로 보고 있는 분들도 집중해서 잘 보고 계시죠? 오늘 일기 대우교우가 발표를 했고 또 현진교우가 이소성대로 강연을 해줬습니다. 이 두 가지에 사실은 우리가 하는 마음 공부에 길이 대체로 밝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내용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좀 새기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대운교 일기부터 한번 볼게요. 제목이 따릉이네 심신작용 철이권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경계 상황은 일단 자전거를 따릉이를 타고 가는데 인도로 가고 있었는데 앞에 부부가 안 비켜줘가지고 뒤에서 따르릉 한번 했는데 돌아보셨나 보죠. 돌아보시고 이제 한마디 하셨는데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때 마음 공부한 얘기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온전함을 챙겼죠. 그분이 화를 냈지만 나도 같이 감정을 드러내려다가 일단 참았다. 나의 감정을 체크해봤다. 이렇게 했습니다. 12회 생각하기 12회를 이렇게 밝혔는데 잘못을 인정한 것은 잘했다. 근데 아주머니도 잘못한 것 같다. 여기 내용이 있네. 그리고 잘한 것은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한번 멈춰서 생각한 거.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해로움이 나온다면은 나도 같이 화를 내고 언성을 높였다면 서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취사는 결국 어떻게 했느냐. 기분이 상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내 잘못을 점검한 후에 내가 잘못했구나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가던 길을 갔다. 거기서 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취사 잘했어요? 취사를 잘했습니까? 취사는 잘했어요? 그죠? 어쨌든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분께 사과를 했고 또 원만하게 지나갔죠? 근데 뭐가 남아있는 것 같아. 그렇죠? 일기 끝나고 나는데도 뭐가 이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전거의 다른 이름이 뭐죠? 자전차. 윤성건 교우가 유튜브에다가 자전차라고 해놨네. 옛날 사람. 옛날에 자전차라고 했어요. 저도 그 생각 딱 들던데 왜 도로로 가야 돼? 차니까. 자전거는 도로로 다녀야 돼요. 인도로 가면 안 됩니다. 그죠? 인도에 사고 나면 누구 잘못이에요? 자전차 잘못이에요. 자전거의 잘못입니다. 인도는 사람 다니는 곳이죠. 자전거가 다니는 곳이 아니고. 따릉이가 느리든 빠르든 바퀴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도로로 다녀야 됩니다. 인도로 가면 안 돼요. 어쨌든 시작은 대원교우가 잘못했어. 따릉이 도로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죠. 나 당당해. 당당하면 안 돼요.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따릉 하고 다니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인도로 가고 있는데 앞에서 길을 막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도로 내려가든가 죄송합니다 좀 지나갈게요 하고 지나가야죠. 아니면 내려서 끌고 가든가. 뭐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옆에 잘 지나갔지만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바르게 취사를 하려면 내려서 걷든가 차도로 내려갔어야죠. 그게 사실은 정의에 맞는 취사죠. 어쨌든 일기를 통해서 대운교우가 마음은 잘 멈췄습니다. 그러죠. 내가 잘못했는데 누가 확 쏴대면 같이 감정이 올라와요. 내가 잘못했어도. 근데 어쨌든 잘 멈췄고 시비 판단도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사과를 해야 되는구나 하고 취사까지 이렇게 잘 했습니다. 멈출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작게 처리가 됐죠. 만약에 거기서 이제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 이제 말하는 거 보니까 이분도 만만치 않은 분이야. 그죠? 남편도 옆에 있으시겠다. 힘을 받죠. 이제 아마 그래 2라운드가 이제 벌어졌을 텐데 잘 멈춰서 했기 때문에 상극이 되지 않고 수월하게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실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뭔가 일이 벌어지고 나면 시비를 보는 게 아니고 옳고 그름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상대방이 감정을 드러내고 화를 내면 내가 잘못은 했지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비는 사라지고 서로 이제 누가 더 기분이 나빴냐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죠. 감정만 남아. 그럼 일이 해결돼야 안 돼요?
일은 해결 안 되고 서로 이제 기분만 상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일을 하자고, 원만하게 하자고, 은혜롭게 하자고 하는 것이 주인데, 그것은 놔버리고, 내 기분 상한 거 알아달라고, 거기다가 계속 에너지를 쏟아요. 일이 해결책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일이 벌어졌을 때는 항상 시비를 봐야 돼요. 옳고 그름을 보고, 옳은 것을 취하면 되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은혜가 나오니까. 그런데 그걸 보지 않고 내 감정만을 알아달라. 또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그 감정만 가지고 한다면 일은 해결되지 않는다. 우리 마음 공부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쓰는 겁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해 우리가 가끔 보면 다른 사람 마음까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인 줄 알아요. 네가 어떻게 그런 감정을 낼 수가 있냐 하면서 다른 사람 감정 내는 것을 뭐라 그래? 그거는 그 사람의 자유죠. 마음 공부는 내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지고 하는 것이 다음 사람 마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 대운교도 남은 게 이거야. 그죠? 꼭 그렇게까지 화를 냈어야 되느냐? 화를 낸 것이 잘못이다 하고 지금 하고 있죠? 진짜 그래요? 화를 낸 게 잘못이에요? 화를 내게 했으니까 화를 냈겠지. 그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이에요. 그죠? 내가 뭐라고 할 것이 아니야. 그죠? 화를 안 나게 했으면 됐죠, 내가. 근데 화를 내는 것이 잘못이다. 그것은 내 입장. 완전히 내 입장이죠. 내가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스스로 이것이 잘못이다 하는 것은 맞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화를 내건 말건 그건 그 사람 몫이에요. 그 사람 몫.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된다. 마음 공부는 내 마음 가지고 하는 거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잘 쓰자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는 시비를 잘 보면 되고 그 감정 내는 것은 그 사람의 몫으로 남겨놔라. 다만 그것을 내가 수용할지 아니면 옳고 그름을 따질지 그것은 이제 취사가 되겠죠. 대원교가 원불교를 전부터 알았지만 본격적으로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근데도 이렇게 멈출 수 있었다는 것이 참 대단합니다. 보통은 못 멈춰요. 내버리기 쉬운데 일단 멈췄다는 것이 참 어쨌든 공부의 시작을 잘 하고 있고 또 은혜롭게 마무리를 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은 참 잘하고 있고 이 일기도 형식에 맞게 잘 썼다 싶습니다. 다만 이제 뒤에 이제 남겨놓은 그분도 잘못이 있다. 이것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런가? 자, 일기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연구거리 남겨놓을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대운교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제 우리 현진교가 발표한 교답본 30장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현진교가 솔직한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현진교 보면 당당하죠? 얘기할 때 당당하고 힘이 있고 그런 거 하면 또 뭐가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들이 뭐가 많은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잘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욕심 많은 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좋아요. 전 좋다고 봅니다. 잘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야 그 마음이 있어야 발전이 되고 진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발심도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그냥 어떻게 진급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가 끼어들면 안 돼? 이걸 얘기했던 욕속심이 끼어들면 안 돼요. 본인이 그랬죠. 한두 번 해보면 잘한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두 번 해서 안 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하고 이제 급한 마음이 막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칫하면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아마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을 이제 중생심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것이죠. 나 이거 못하네? 안 해볼 수도 있고 던져볼 수도 있죠. 그런데 욕심이 잘못하면 그런 과정 속에 놓이게 되면 이 욕심이 고를 불러들인 재료가 됩니다.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요. 그냥 하면 되는데 자칫하면 욕속심이 고를 불러들인다. 더구나 큰 욕심을 내는 경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욕속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급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큰 회사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잠깐 노력해가지고 1, 2년 노력해가지고 큰 회사를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회사가 없습니다. 힘든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1년 해가지고 딱 합격하려고 생각 안 해요. 욕속심이죠, 욕속심. 큰일일수록 잠깐으로 해결되는 건 없어요.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가고 긴 시간을 연마를 하죠. 그리고 그 계획대로 실천을 합니다. 우리 현진교도 지금 이제 계획이 있다 그랬죠. 아까 이소성대로 하겠다 그랬는데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현진교가 하고자 하는 목표에 이제 다 갈 겁니다. 중간에 이제 욕심이 나서 하라고 달려들면 스스로 괴로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경계가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때 지금 했던 강연을 떠올리고 본인이 또 왔을 때 제일 좋아했던 본문이라고 하니까 깊이 남아있겠죠. 이 내용을 계속 잘 가지고 다니고 잘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본문과 하나가 되고 생활 속 본문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 이소성대 본문이니까 교단품 30장 본문이죠. 제가 이소성대라는 본문을 한 기억이 나. 그래서 우리 유튜브에 한번 이소성대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본문으로 3번을 했더라고. 올해 2번 했고 작년 말인가 3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소성대라는 주제로. 물론 본문은 수행품 44장도 있고 이 교단품 30장 본문도 있었고 또 다른 본문도 있더라고요. 3번을 제가 했더라고.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소성대가 쉽게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본문이기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한 번에 되고 싶잖아요. 그리고 빨리 되고 싶잖아요. 빨리 이루고 싶은 그런 생각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소성대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을 이룬다. 이것이 맞는 본문이다 하는 걸 알지만 빠른 길을 찾고 싶은 거야. 빨리 작은 노력으로 되는 그런 걸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본문이고 의미가 있는 본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시작이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물이 작은 데로부터 커진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핵심이죠. 이 이소성대를 풀으신 내용이에요. 자, 세상의 모든 사물 그랬습니다. 모든 사물이 뭐예요? 물건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만을 말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물건은 작은 것부터 커지죠. 우리 원도교가 오늘 처음 왔죠? 건축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건물을 지으면 어떻게 해요? 1층 지은 다음에 어디를 지어요? 1층 다음에 뭐예요? 2층이죠. 2층 다음에 3층이죠. 근데 갑자기 1층 했다 5층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순서 있게 하나하나 올라가야죠. 모든 것이 다 그렇다. 여기 있는 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들이 하나씩 뭉쳐가지고 이 의자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의자를 만드는데 양쪽 다리만 있고 중간에 앉은 데가 없어봐요. 앉을 수 있어요? 못 앉죠.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것을 이룬 거예요. 시간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가 있고 내일 하루가 있어서 모여서 한 달이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지금 몇 년씩 살았어요? 20년, 30년, 40년 살아왔죠? 갑자기 20살 안 됐잖아요. 그죠? 1년 1년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를 만들고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먹은 밥 한 그릇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만든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이 그 사랑의 눈길 한 번이 모여서 여러분들을 만든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사랑합니까? 첫눈에 반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된 거예요, 그게? 첫눈에 반했다. 그는 한 번에 이루어진 겁니까, 그것이?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일 뿐이야. 앞에 수많은 업이 함께 해와서 지금 눈을 뜬 거죠. 발현을 한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는 거 한 번, 교과서 한 번 넘기고 한 것이 모여서 지금 합격을 이룬 것이죠. 다 알고 있잖아, 우리들. 그죠? 모든 것이 그렇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커진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이 작은 것과 큰 것의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100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이 모여가지고 1이 100번 돼서 100이 될 수도 있죠. 2가 50번 모여가 될 수도 있죠. 작은 것이 큰 것이 되는 것이라는 그것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꼭 1 더하기 1 더하기 1 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 시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불공평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는 100을 이루는데 한 번이면 되는데 나는 100번을 해야 된다 하면서 불공평하다 얘기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게 불평등입니까? 시작이 다른 것이 불평등이에요? 시작이 다른 것은 그 시작을 다르게 하는 원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다 지어놓은 것이고 지금 그 시작선에 서게 만든 것도 나다.
다 내가 지은 업이다.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의 출발선을 만들고 지금 출발한 것이 다시 모여서 새로운 시작을 또 만들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누구는 한 번에 된 것 같고 쉽게 된 것 같고 빨리 된 것 같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많이 속아요. 많이 속아. 꼭 그런 것처럼 그걸 보고 속으니까 나도 빨리 되고 싶고 한 번에 되고 싶고 이 생각이 계속 나는 것이죠. 이소성대를 확실히 알고 인과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다시 그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인과를 분명히 모르기 때문에 이소성대가 천리의 원칙이라 하는 것을 순간순간 놓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계속 나오는 것이죠. 대종사님께서 예를 들어놓으셨어요. 종교의 역사를 봐라. 예수님이 어떻게 시작했냐? 혼자 시작해 처음에. 그리고 12 제자가 도와주고 대종사님도 마찬가지죠. 당시 혼자 깨달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모으고 그 제자들이 다시 교화를 하고 해서 지금의 원불교가 만들어지고 이 원불교 안암교당도 만들어진 거죠. 종교의 역사가 그렇다. 작은 것부터 커진 것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갑자기 원불교가 탁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자 이만해 처음부터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져 있는데 갑자기 두둥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부터 하나하나 퍼져가지고 지금의 모습을 이루어왔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작은 힘이 쌓이고 쌓인 것이다. 돌아가신 그 현대를 만드신 정지용 회장이 이 현대라는 큰 기업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이걸 만들었겠어요? 시내에 있는 큰 건물이 갑자기 생겨났겠어요? 전쟁통에 팔아가지고 자금 마련하고 그걸로 또 만들고 작은 것을 크게 만들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현대라는 기업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른 기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다. 지금 커져 있는 사업들, 갑자기 드러난 카땡땡 이런 회사들 갑자기 커졌어요? 물론 속도는 다릅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더 빠르게 변하는 시대죠.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속을 수도 있어. 갑자기 된 것처럼. 한 번에 된 것처럼. 속도만 다를 뿐 작은 것부터 커진 것 외에는 커졌다는 것 이것이 천리의 원칙이다. 벗어날 수 없어요.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공부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수양력이 커졌으면 좋겠다. 이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따릉이 타면서 멈췄다. 모든 경계에 내가 멈출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갑자기 멈춰지는 게 아니죠. 아침에 좌선 한번 하고 연분 한번 하고 이것이 모여서 그 마음에 쌓여서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한번 멈췄던 그 힘이 또 자산이 되어서 다시 또 멈출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번 한 번이 모여서 우리의 공부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죠? 아는데도 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또 나와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우리 중생의 마음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욕심이다. 영리의 일이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순리는 뭐다? 이소성대다. 작은 것부터 커진 것 외에는 없다. 그것이 순리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목적이 딱 그거죠. 마음 공부 잘해서 힘을 갖춰가지고 스스로 진급하고 세상을 은혜롭게 만든다. 기본적으로는 내 공부 실력을 높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다고 하면서 이게 최고인 것 같아. 그럼 수양만 막 주구장창해. 연구한다고 해서 교전만 봐. 취사가 최고지. 결국 취사잖아. 수양도 경전도 안 보면서 경계 속에 있어야 돼 하면서 경계만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공부가 됩니까? 취사 아무리 잘하려고 해봐요. 수양 연구에 도움이 없으면 잘 안 됩니다. 그게 편백된 수행인 거예요. 그거를 경계를 해놨어요. 여기 이 법문에 대무사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은 헛된 노력이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된다. 대무사님 미리 알고 이렇게 경고를 하시고 안내를 해주셨는데 그래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공부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법문에. 스승의 지도에 복종해라 하고 뭐예요? 순서를 밟아서 진행해라 그랬습니다. 스승의 지도를 하시면 당신이 가본 길이거든. 그러니까 이 길로 가라고 안내를 하는데도 안 따라와요. 거기에 따라서 복종을 하고 순서 있게 해라. 그러면 하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언제 될 것인가는 몰라. 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가까운 바가 다 다를 것이고 환경이 다를 것이고 지금 마음 공부 실력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다 다르겠죠. 그러나 종착지는 다 같다. 다 대강렬이에요. 여러분의 종착지는.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득실
신급 정도면 만족해? 아닙니다. 여러분의 종착지는 대강렬의예요. 다만 멈추지 않고 순서대로 쭉 가면,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의 종착지는 대강렬의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거기에요, 거기. 우리의 목적지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욕속심, 허영심이 나온다 그랬죠? 이것을 경계해라. 이것이 나오면 공부할 때예요. 그때가 공부 찬스야. 허영심이 뭐예요? 분수에 맞지 않게 나오는 마음, 실속 없는 마음. 내가 학교만 다니다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멀어, 집에서. 그래서 차가 있어야겠네. 어떤 차를 사실랍니까? 허영심이 많은 사람 어떤 차를 사겠어요? 왕 하는 차를 사겠죠. 이렇게 막 반짝반짝한 스포츠카를 사겠죠. 근데 월급 받은 거를 다 그 할부로 다 메꾸겠죠, 그거를. 그 사람이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죠. 차는 세단을 타야지. 연비가 아주 그냥 극악이야. 차값도 비싸요. 거기다 다 부어. 목적에 맞게 사야겠죠. 거리가 얼마인가? 내 신체 구조는 어떤가? 물론 취향도 고려를 해야겠지. 목적에 맞게 사야겠죠, 차를. 근데 허영심이 많은 사람은 목적은 뒤로 하고 기분에 따라서, 과시욕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있죠. 모든 일을 하면서 이 허영심이 나오게 되면 실속이 없어져요.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허영심이 나오면 경계를 해라. 욕속심이 나오면 경계를 해라. 급히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나오면 경계를 해라. 밥 한 숟가락 먹고 배부르게 바라면 안 된다. 한 숟가락 크게 먹고 그냥 입이 찢어지게 놓고 한 번 너무 먹으면 배가 불러요? 먹다가 체해. 먹다가 체합니다. 급히 이루려는 마음을 내지 말라. 우리 대산종사님께서도 요즘 가장 사람들이, 청년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이거죠. 돈이죠. 대산종사법의 회상편 35장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이동환 선생님이 불법 연구회를 처음 열 때 기여를 많이 하셨죠. 서정환 선생님도 그러셨고, 이동환 선생님이 보화당을 운영하는데 중국하고 거래를 터가지고 크게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 같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중국하고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것, 크게 트는 것, 수출하는 사업을 하겠다. 해야 돼, 말아야 돼요? 돈을 많이 벌려면 해야 하잖아요. 그죠? 대종사님이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왜? 지금같이 자유로운 시대도 아니고 박혀있는 시대였죠. 위험도 되게 많았어요. 한번 잘못하면 이 보화당 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실패하더라도 쉽게 일어설 수 있게 해라. 한 번에 그 일 하나에 전체의 성패를 걸지 마라. 올인하지 마라. 차근차근 하라. 사업은 차근차근 하는 것이고 이소성대로 하는 것이다. 근데 하다 보면 급하게 이러는 욕속심이 나오거든요. 그걸 경계하셨어요. 실제로 제자들을 지도함에 있어서도 이소성대를 강조하셨고, 그래서 이 이소성대라는 이 법문이 우리 어물회상의 창립 정신이 된 겁니다. 우리 회상도 순전히 오로지 이 이소성대의 정신으로 이루어왔고 지금 106년을 달려온 거예요. 만약에 이소성대가 아니고 한 번에 누가 하려고 크게 한번 터뜨리려고 우리가 그냥 한번 지금 너무 조그마니까 세상에 크게 한번 터뜨리자 해가지고 터뜨리고 나면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을지 모르죠. 그러나 다행히 우리 선진님들이 대종사님 말씀을 따르고 스승님들의 지도를 잘 따라서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하나에서 실속 있게 원불교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종교들, 잠깐 사회에서 반짝했다 사라진 종교들 많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반짝했다 사라지는 종교들, 사업들, 사람들 다 이 이소성대가 아니고 욕속심으로, 허영심으로, 물론 사회적 흐름도 있었겠죠. 그러나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것을 욕속심으로, 허영심으로 하게 되면 잘 나가다가도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이루고 싶고 크게 되고 싶을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금방 됐으면 좋겠죠.
그러나 작은 일이면 빨리 될 수도 있어요. 작은 노력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크다. 그러면 더 길게 봐야 하고 더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그것을 놓치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일을 이룰 수 없게 될 겁니다. 이것이 변함없는 진리다. 천리의 원칙이다. 요즘 광고에 그런 게 있대. 올바른 디지털 자산 투자 얘기를 하면서 지나침을 경계하세요. 들어봤어요? 꼼꼼하게 하세요. 여유 자금으로 하세요. 이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수성대의 원리의 바탕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투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바탕이 이소성대다. 세상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거부하고 속이죠. 여러분들은 속지 않고 이 원리를 그대로 잘 활용하고 큰 일을 이뤄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지 어디라고요? 마음 공부의 목적지 어디라고요? 대강열의라고요. 대강열의. 거기로 여러분들 가고 있어요. 놓치지만 않고 챙겨가면 거기서 같이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도착하는 속도는 다 다르겠지. 전대원이 빠를 수도 있고 임동원이 빠를 수도 있죠. 그런데 다 거기에 도착할 겁니다. 앞서간다고 시기하지 말고 욕심심 내지 말고 그대로 가세요. 결국 그 자리에서 만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소성대의 역사를 우리 교단에서 보려면 초창기 교단 저축 조합부터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쌀 한 톨 모은 것부터 시작해서 술 끊고 담배 끊고 그거 모아가지고 우리 회상에 자본을 마련했고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방언공사를 하고 방언공사를 통해서 또다시 사업을 벌이고 익산 총부를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 교단이 이렇게 커온 겁니다. 그 역사는 이소성대의 역사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